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오승일입니다. 잘 몰랐던 얘기, 그게 그랬어, 이런 얘기들만 좀 짚어가지고, 물론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는 오늘은 왜 우리 오디오 매장에서 들었던 소리가 집에 가니까 똑같은 거 사왔는데 그 소리가 왜 안 나? 이거 사기당했네. 이게 엄청난 오류들이 이제 많이 섞여 있는 생각의 과정이죠. 이제 본인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부터 이제 찾아내야지 정상적인, 사실 그게 모든 오디오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하여튼 그게 좀 커뮤니티가 어떨 때는 해악이 될 때가 있는데, 당신 속았어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것만 벗어나도 오디오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조금 더 좀 비약하자면 본인의 마인드도 되게 긍정적으로, 오디오를 하면서 상당히 성격이 좋아졌어 내가, 내 친구들이 나보고 오디오 하면서 좋아졌대,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공간에 대한 건데요. 어떻게 생각의 오류가 시작이 되냐면, 예전에 저 좀 어렸을 때 얘기인데, 백화점 가서 옷을 이렇게 보고 사잖아요. 백화점 조명이 되게, 당연히 옷이 제일 멋있게 보이게, 또 그 지점에다가 그 색깔이 좀 더 도드라지는 그런 특별한 광선 막 이런 거를 쏴서, 그런 조명을 써서 당연히 옷이 잘 팔리게 하잖아요. 오디오샵도 그런 게 없진 않아요. 근데 옷을 이렇게 집에 사갖고 와보면, 난 빨간색을 사갖고 왔는데 보라색이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디오는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안 들리는 소리를 더 좋게 들리게 하기, 그런 것까지를 하기는 좀 쉽지 않고, 대부분은 그게 좀 집하고 내가 매장에서 들었던 소리하고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90%는 집에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오디오 매장하고 집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뭐죠? 좌우 대칭이에요. 일단 좌우 대칭이 집은 안 맞고요. 오디오 매장 중에 좌우 대칭이 안 맞는 곳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정말 특이한 경우 빼고는. 좌우 대칭은 이런 분들 있죠. 좌우 대칭을 맞추고 듣는 분들, 제가 이렇게 집에 오디오 때문에 집에 가보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떤 스피커들은, 특히 스피커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스피커들은 좌우 대칭이 안 맞으면 굳이 그 제품을 사지 않고 그보다 한 절반 정도 가격인 제품을 사도 충분한 그런, 왜냐하면 음장 스테이징을 거기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가격을 2배 주고 사야 되는 그 정도 등급의 제품인데, 집이 그 소리를 들을 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잘못 산 거죠. 그럼 그 제품의 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고 듣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분 오디오 10년에도 똑같은 소리 듣고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 주변에 많아요. 자, 그러면 집이 왜 그럴까요? 집이 좌우 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랑 거랑 같아요. 집이 좌우 대칭이 안 된 채로, 이거 오디오는 케이블을 좋은 거 써야 된대, 그 소리가 매장에서랑 똑같이 안 나는데 케이블을 더 좋은 거 사야 되나 보다. 케이블을 막 사와요. 소리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좀 룸팅 제일 좋은 거 써야 되고, 스피커 뒤에다가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이거 세워놓습니다. 베이스 트랩 세우고 가운데 뭐 마누라한테 혼나가면서 스피커 TV 치우고 막 디퓨저 세우고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매장에서 하고 소리하고 다르지, 좀 뭔가 같지 않아요. 이런 과정들이 뭐랑 비슷하냐면, 마치 그 집의 한쪽에 이만한 그 문 아래쪽, 그 현관문 아래쪽으로 이만한 구멍이 뚫려서 밖에 찬바람이,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난방을 하겠다고 저 위에다가 열선 붙이고 창문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뭐 붙이고, 그 다음에 막 100만 원짜리 이만한 난방기구 사오는 거랑 똑같아요. 열이 새는 것부터 막아야죠. 근데 그만큼 그렇게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집에서 좌우 대칭 세팅이에요. 근데 좌우 대칭이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좌우 대칭이 좋다는 줄 알았는데, 대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그렇게 비중을 안 두는 거예요. 좌우 대칭을 안 두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오디오의 문제가 뭐냐? 좌우 대칭이 안 좋으면 대략 한쪽 소리가 조금 덜 나오겠지. 이렇게
투 채널 좌우의 문제만 갖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오디오 전체 소리에 불균형이 와요. 그러니까 가운데 음상이 만약에 뒤에 이건 3m 거리에서 저 뒤에 3m 뒤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연주라고 하면 그 거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좌우가 언밸런스가 되면 좌우 대칭이 안 맞는 시청 환경에 들으면 피아노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심하게 말하면 이게 거의 섞여서 들려요. 그리고 그 연주하는 사람의 얼굴 크기가 요만큼 나오게 녹음을 했는데 사람이 얼굴이 이만하게 나온다거나 얼굴 크기가 안 잡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좌우 대칭이 안 맞는 데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이나믹도 안 나와요. 좌우가 안 맞으면 저음이 더 나와야 되거나 혹은 점이 덜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오거나 이런 좀 예측할 수 없는 환경들이 생깁니다. 이 어쿠스틱이라는 건 없는 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서 내가 더 좋은 스피커나 좋은 케이블을 사면 없는 소리를 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가 바뀌지 않게 하는, 최대한 바뀌지 않고 원래 음원이 내가 원래 쏜 요 속도와 방향대로 반드시 가게 하는 게 그게 고급 오디오, 고급 스피커의 장점인데 자꾸 옆에서 뭘 흔드는 게 이제 음향, 좌우가 비틀리는 음향, 그다음에 뭐 비틀리는 왜곡, 노이즈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소리가 다르게 바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옆에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 시작이 좌우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해놓고 나서 그게 세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케이블을 바꾸시든, 전 케이블 바꿀 때 항상 좌우 대칭이 되고 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케이블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케이블이라는 건 지금 말한 그런 디테일이 표현되는 아주 굉장히 사실은 고급 기술인데 음향이 이렇게 그런 아까 말한 스테이징이나 이미징 표현이 이렇게 될 어떤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는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또 케이블 파는 분들이 뭐라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거 정말 중요하면 그게 잘 되면 케이블 다시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좌우 대칭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한쪽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뭐 솔루션까지 알려드리자면 일단 자신 없으면 방으로 들어가세요.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스피커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거실이면 제가 다른 매체나 어떤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종종 얘기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니까 창문 쪽을 향해서 항상 배치를 하려고 하세요. 그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걸 꼭 해놓지 않으면 그런 비싼 제품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비싼 제품 사면 바로 듣는 보람이 있고 그거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표시가 안 나고 그날부터 갈등이 시작이 돼요. 아, 이걸 내가 돈 많이 들였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사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저쪽 유리창 쪽을, 창문, 거실 창 쪽을 바라보고 좌우 대칭을 되게 하는 거. 근데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꿈도 꿀 수 없다. 난 이게 잘못되면 난 집에 쫓겨난다. 이러면 아파트 거실이지만 좌우가 비대칭이지만 최대한 뒷벽에서 많이 떨어뜨려 놓는, 최소한 70cm, 50cm도 많지 않아요. 특히 옆벽에서는 70cm 정도 띄울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상급 제품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저 최근에 이런 걸 그래도 좀 그나마 보정해주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아주 뛰어난 룸 코렉션 그런 DSP 방식 프로그램이나 이런 앱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D락인데요. D락을 간단히 제가 알려드리자면 D락은 좌우가 심하게 막 비틀린 공간, 이쪽에 막 기둥이 막 있는데 그렇게밖에 놓을 수 없는, 이쪽 기둥이 있고 이쪽은 뚫려 있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그 좌우 채널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탁월합니다. 아주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단지 D락을 만들면 그 D락이 완벽하지 않은 건 뭐냐면 D락이 좌우 채널에 대한 어떤 보정을 해놓는 과정에서 본인 임의로 대역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저음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공간에서 D락을 돌리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역이 약간 과장되게 나오는 그런 대역 구성을 새로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앰프의 소리가 아니라 약간 필터링이 들어간 거죠. 순도도 약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본인이 커스터마이징 대역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좌우가 비대칭인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하는 정도 용도로 쓰시는 건 좋아요. 근데 대역을 만지는 것도 결국은 내가 그 소리가 원래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D락에다 모든 걸 맡기지는 마시라는 거를, 또 내가 새 앰프를 샀을 때 D락에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그대로 세팅하고 듣는다면 그 앰프의 소리는 상당 부분 놓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귀를 맞춰야 되고 원래 소리가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를 아는 채로
좌우 대칭인 공간에서 시작하시는 거, 오디오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오디오 생활의 팁, 혹시 모르고 지나쳤을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 뭐 귀찮고 바쁘다고 이렇게 다시 지나가서 좀, 오디오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미칠 듯이 사고 싶어 사놓고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뭐 그냥 잘 듣지도 않고, 심지어 먼지 않고 이렇게 그 소리의 원래 품질, 내가 사고자 했던 것들이 좀 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 다시 차리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환경이 안 된 채로 듣고 계셨다면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제품 소리를 못 듣고 계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좌우 대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내 오디오 생활에 또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연말이라 좀 기운도 빠지고 올해 좀 힘든 한 해였는데, 이맘때 한번 그런 거라도, 오디오 하는 분들은 그런 거라도 좀 나를 좀 다시 좀 기쁘게 해주는,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좀 활동이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